43페이지에 8번부터 한번 질문 받아볼게. 봤을 때 지금 두 직선 x-ky 플러스 2랑 k 이제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 사이에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직선에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랑 안 만나려면 무조건 평행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얘네 둘이 지금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둘이 평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말했다시피 x의 개수비랑 y의 개수비가 똑같으면서 상수항의 개수비가 달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x의 개수비 보시면은 여기가 1이니까 1분의 이쪽 k-1 이거랑 이제 y의 개수비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2가 같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상수항 2분의 k는 달라야만 평행하다. 만약에 얘까지 같으면 이제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쪽 풀어보시면은 대각선을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날릴게요. 그러면은 k-1 이게 이제 결국에 2가 된다라는 얘기고, 얘 전개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k-2랑 k 플러스 1은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될 수 있는 k가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이 둘 중에 한 개는 얘가 같아지는 경우가 될 거니까 아마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2 대입해 보시면은 1분의 2-1이니까 1이죠. 1이 2 대입했을 때 여기도 1이 되니까 결국에 k가 2일 때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은 교점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다 교점인 거니까 무수히 많겠죠. 결국에 2일 때는 일치할 것이고, 정답은 k는 마이너스 1일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실력 문제는 다 따로 찍어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 연습 문제거든. 49페이지에 4번 같은 거 경우에는 얘 보시면 지금 OAB라는 삼각형의 세 곡지점이 있고, 그때 무게중심을 G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G라는 무게중심을 일단 삼각형의 세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G라는 걸 표현했을 때 세 점을 아니까 3분의 x좌표의 합 그리고 3분의 y좌표 합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무게중심 5라고 나와 있으니까 x좌표는 그냥 5라고 쓰시고, y좌표를 생각을 했을 때 3분의 0, 4, a니까 세 개 다 더하셔서 3분의 a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이제 g를 표현할 수 있겠죠. 얘가 지금 5,b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요 3분의 a 플러스 4가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 g랑 직선 OA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라고 했으니까 g라는 좌표를 구했으면은 우리가 직선 OA 결국에 얘 연장했을 때 직선이 나올 텐데, 이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a랑 o 두 점을 아니까. 그러면은 여기 지금 a가 8,4고 o는 0,0이니까 얘네 둘의 기울기 먼저 구해보시면은 기울기가 0,0이랑 8,4니까 x좌표의 차이 하시면은 8에서 0 빼시고 y좌표는 4에서 0 빼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울기 구해보시면 이제 2분의 1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울기 2분의 1이고 한 점 이제 0,0인 거 0,0이든 8,4든 아무거나 넣으시면은 뭐 x-0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0,0 지나니까 그냥 y는 2분의 1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을 y는 2분의 1x다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직선이랑 점 G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실 때 일반형으로 항상 바꿔야 되니까 얘 일단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은 분수 무조건 없애시는 게 편해요. 2 곱하시면은 2y는 x 되는 거니까 한쪽으로 넘기시면 이제 x-2y는 0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직선이랑 점 G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결국에 거리가 공식 다 외우셨죠? 루트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씌운 게 분모로 들어오실 거고 분자에 x, y 자리에 점 대입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x 자리에 5, y 자리에 이걸 넣든 넣으시면 1을 넣을게요. 2b. 이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거고 이게 지금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죠. 그러면은 얘 지금 계산하시면 루트 1 더하기 4니까 루트 5 돼서 넘기시면 결국에 5-2b 절대값 씌운 게 5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얘가 이제 5거나 마이너스 5겠죠? 그치 이게 그러면은 5-2b가 5거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b 이제 구해보시면 이거일 때는 그냥 0 될 거고 뒤에 거일 땐 5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b가 이제 0 또는 5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3분의 a 플러스 4가 b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b가 0일 때 대입해보시면 얘가 0 되는 거니까 얘도 0 돼야 될 거고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4인 거잖아요. a는 양수다 라고 했는데 a가 마이너스 4 나오면 아닌 거니까 이제 이 경우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b가 5란 얘기고 b가 5인 거니까 우리가 3분의 a 플러스 4도 5다 라고 해서 a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a 더하기 4가 15가 돼야 되니까 a는 11이 될 것이고 11 더하기 5니까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되시죠? 6번은 보면은 지금 세 직선 나와 있고 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 직선 그냥 임의로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하면은 이제 이 넓이 구하는 건데 이 넓이를 구할 때 일단 무조건적으로 이 세 점을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 점을 구하려면은 결국에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랑 뭐 연립해서 점 하나 나올 거고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랑 연립해서 점 하나 나올 거고 뭐 이거랑 이거랑 연립해서 점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점을 일단 다 구하셔야 되고 연립해 보시면은 얘랑 연립 먼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연립돼서 점이 하나 나올 텐데 계산해 보시면 얘 3배 하시면은 3x 마이너스 6y 더하기 12는 0이 되는 거니까 3x 날리려면 빼줘야겠죠. 빼주시면 11y 마이너스 11은 0이다 해서 y가 1이 나올 거고 이거에 맞게 우리가 x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x값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라는 거 구할 수가 있어서 뭐 한 점이 이제 마이너스 2,1이다 라는 식으로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두 점도 두 개를 연립해서 쭉쭉 구해 주셔야 돼요. 구해 주시면은 내가 계산을 빨리 해보면은 한 점은 2,3이 되고 다른 한 점은 암산이 안 되네. 8 쓸게요. 잠깐만요.
3, 마이너스 2. 한 점은 이제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세 식을 연립을 하셔서 세 점을 구할 수가 있고, 이 세 점을 구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정석적인 방법은 어느 한 직선,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얘를 밑변이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점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쓰시면 결국에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 구하시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 구하신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셔도 되고, 이건 이제 서술형 풀이고,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거는 세 점 알았을 때 우리가 신발끈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무조건 계산적으로 제일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신발끈 정리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세 점 나란히 쓰신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거 한 번 더 쓴다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써주신 다음에 대각선끼리 얘네끼리 계산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대각선끼리 얘네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빨간색부터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곱하셔서 4, 그리고 3이랑 3 곱하셔서 9, 2랑 2, 1 곱하셔서 2 하신 다음에 빼기 나머지 이 주황색 대각선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1이랑 3 곱하시면 3, 마이너스 2랑 2 곱하시면 마이너스 4고, 3이랑 마이너스 2 곱하시면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얘 13 더하기 2니까 15,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7 돼서 15 빼기 마이너스 7이니까 22가 되겠죠. 여기서 결과값에 절대값 씌우신 다음에 2분의 1 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2분의 1 하는 거니까 정답이 11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 세 점 알 때는 무조건 신발끈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쉬울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훨씬 덜 걸려서. 이해되죠? 한참 뒤네 그러고.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연습 문제인데 64페이지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중심이 y는 x3, x 플러스 3 위에 있고 뭐 점 하나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일단 중심이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중심을 임의로 잡을 수가 있는데 a, b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라 한 문자로 중심이 만약에 x좌표가 a면은 우리가 y좌표도 여기 직선 위에 있으니까 a 플러스 3, a,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뭐 이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했을 때 중심이 위쪽에 있으면은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는 건데, 그러면은 반지름이 요 길이가 되겠죠. 접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때 길이가 얘 y좌표랑 똑같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3이 될 텐데 이게 곧 반지름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a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를 원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중심이 a, a 플러스 3이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y좌표는 a 플러스 3이니까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r이 a 플러스 3인 거니까 우리가 a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로만 다 잡아줄 수가 있고, 이 원이 점 1,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x자리에 1, y자리에 2를 대입해서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1 대입해보시고 2 대입해보시면 1-a의 제곱에 더하기
2 대입해 보시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거의 제곱이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 2차 방정식 되는 거니까 이제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랑 뒤에 거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a 플러스 3의 제곱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한쪽을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7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2차 방정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얘 인수분해가 되니까 a-7이랑 a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가 될 수 있는 게 7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인데, 이때 x축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a가 7일 때 중심은 7,10이실 거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중심이 마이너스 1,2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둘 사이의 거리 물어본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x좌표의 차이 7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8의 제곱 되실 거고, 더하기 y좌표의 차이 10이랑 2니까 8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풀어주시면 64 더하기 64니까 128 되고, 얘는 이제 8루트 2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거겠죠. 되시나요? 결국에 이제 중심이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중심을 a, a 플러스 3이라 잡고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의 값이랑 같다 라는 식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8번. 8번 보시면은 원이 이제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이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인 원을 나타낸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저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서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보면은 x끼리 쓰시고, 그리고 y끼리 써보시면은 y제곱 마이너스 2y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여기서 표준형을 바꾸려면 얘도 x에 대한 제곱식, y도 y에 대한 제곱식 꼴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 제곱식 만들어주려면 2분의 k의 제곱 들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얘도 제곱식 만들어주려면 2의 절반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서 1이 들어와 줘야겠죠. 얘랑 얘 임의로 더했으니까 이쪽에 반대쪽에 똑같이 더해보시면은 결국에 이 식 정리하시면 x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처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이 y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 꼴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에는 표준형으로 바뀌었으니까 뒤쪽을 정리를 해보시면 요거 k 넘어가야 되니까 2분의 k의 제곱 4분의 k제곱에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일반형인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원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인 원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반지름을 나타내는 게 여기 상수항이죠. 이 상수항이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라는 거는 얘가 지금 사실상 r제곱인 건데,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다. 그럼 r제곱은 결국에 4 이하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반지름이니까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요. 0보다 크다. 결국에 이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는 게 0이랑 4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0보다 클 때부터 해보시면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얘 지금 뭐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보시면 2분의 1k 하시고 마이너스 1 하면은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결국에 2분의 1k에 마이너스 1의 제곱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제곱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얘가 0만 아니면 되겠죠. 결국에 2분의 1k 마이너스 1이 0만 아니면 된다. 즉 k가 2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실 거고 이제 이쪽 범위 한 거니까 이쪽도 해 주셔야겠죠. 두 번째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는 값이 4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고 한쪽으로 넘기신 다음에 분수가 나오니까 깔끔하게 4를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되는 거고 얘 인수분해 되잖아요. 또 보시면 k 마이너스 6이랑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k의 범위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k가 이렇게 범위가 나오고 첫 번째 r제곱이 0보다 크다 해서 k가 2가 안 된다 라는 게 나왔으니까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결국에 수직선이 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되는데 중간에 2일 때 안 된다는 거니까 구간이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지겠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랑 2부터 6까지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k의 값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이제 반지름이 2 이하인 원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 상수항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식으로 나올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상수항은 r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을 일단 빼먹으시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10번) 10번은 보시면은 원이 또 일반형으로 나와 있고 이 원이 y축에 접하면서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반형으로 나왔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똑같이 x끼리 쓰시고 y끼리 쓰신 다음에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실 수 있고 여기서 제곱식을 만들어 주려면 이 x제곱 여기서 필요한 거는 8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해서 16 되실 거고 여기서도 제곱식이 되려면 k의 절반의 제곱해서 2분의 k의 제곱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임의로 두 개 더했으니까 반대쪽에 다시 더해 주시면은 얘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앞에 거 x끼리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시면 x 플러스 4의 제곱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y 또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y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 되겠죠. 얘가 9 넘어가시면서 16이랑 빠지면 7 더하기 4분의 1의 k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얘가 y축에 접하면서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원을 그렸을 때 중심이 일단 2, 4분면 위에 있고 y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접하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너무 아래도 접하게 그렸네. 직선이 이제 원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원의 중심을 이 표준형 통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얘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k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가 y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요 원의 중심에서 y축에 내렸을 때 이 길이 우리가 몇인 걸 알아요 지금? 4인 걸 알죠.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길이가 4가 되는데 이게 곧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죠. 길이가 4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4라는 거니까 여기 상수항 들어온 게 r 제곱이잖아요. 반지름이 r이 4니까 r 제곱은 16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4분의 1k 제곱, 4분의 1k 제곱이 우리가 9다 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k 제곱이 36, k가 6이거나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 우리가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다라는 거는 x좌표가 음수고 y좌표는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k가 여기 요 값이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k는 음수여야겠죠. k가 음수여야 되니까 답이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되시죠 이해? 이게 개념편 질문 끝이고 유형편 질문을 해볼게요. 유형편 같은 경우에는 16페이지에 5번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점 16페이지 5번 하면은 점 0,1을 지나는 직선 L에 대해서 직선 L과 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문제를 풀 때 점 0,2를 알려줬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는 거죠. 기울기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L이라는 직선을 기울기를 임의로 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잡으셨을 때 0,2를 지난다고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mx 플러스 2, y는 mx 플러스 2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직선이랑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알려준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일반형으로 바꾸신 다음에 얘랑 점 1,0 둘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공식 써보시면 루트 x의 제곱에 x의 개수의 제곱 m제곱에 y의 개수의 제곱 하셔서 1이 분모에 올 것이고, 분자에는 x, y 자리에 1, 0을 때려 넣으시면 된다. 그러면은 m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얘가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모에 루트 있고 분자에 절대값이 있어서 얘는 무조건 제곱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는 게 편하고, 제곱해보시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5가 돼야겠죠? 제곱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넘기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m 플러스 2의 제곱이 5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실 거고, 다 전개하셔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전개해보시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5m제곱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길게요.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얘 2m 마이너스 1의 제곱 완전제곱식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이 2m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결국에 0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얘가 0 되려면 이 안의 값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m이 2분의 1이다. m이 결국에 직선 L의 기울기였으니까 정답이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되시죠? (6번) 보시면은 6번은 이제 길이 폭이 20m인 도로가 있고 A 지점에 있는, 여기 지점에 있는 사람이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B 지점에 있는 가로등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뭔 소리죠? 일단 이 지점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고 싶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쭉 갔을 때 만약에 어쨌든 여기 이 건물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라는 거는 여기 지점, 최소한 여기 지점까지는 가야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이 건물에 안 가려지려면. 그러면은 여기 이 점이랑 일직선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에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보인다는 거는 여기 가도 보이겠죠. 결국에 이 A란 점이 이 직선 위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최단 거리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 지점에 갔을 때 우리가 건물 딱 뚫고 B가 보인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건물이 지금 입체적으로 있는 건데 약간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 가로등이 여기 있으면은 얘한테 가려져서 어쨌든 안 보일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보이려면은 이 일직선 여기보다 위에 가서 여기서 봐야 이제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봐야 이렇게 보이고 보인다는 얘기죠. 결국에 이 점에서 여기까지는 가야 이 B라는 전봇대가 가로등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얘네를 좌표축에 잡아보시면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 이 점의 위치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 점 여기 A라는 점을 0,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그 건물의 맨 왼쪽 끝 점을 생각하시면 여기서 20m만큼 위로 올라간 점이니까 이 점을 우리가 0,2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동시에 B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40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 길이 또 40이 될 거고, 40에서 요 길이가 40이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20이니까 여기도 20, 길이의 폭이 20이니까 여기도 20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 B라는 점의 좌표가 0,0에서 X축으로 40 가고 Y축으로 20, 20 간 거니까 40,40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노란색 직선이 사실상 0,20이랑 40,40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직선 두 점을 아니까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0,20이랑 40,40이니까 기울기 구해보시면 40에서 0을 빼시고 y좌표도 40에서 20을 빼주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40분의 20이니까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2분의 1이고 기울기가 0,20 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노란색 직선을 세웠고 우리가 이 0,0이라는 점이랑 최단거리 이거일 때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단거리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직선이랑 0,0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분수가 나왔으니까 2배 하셔서 이거랑 결국에 한쪽으로 넘기셔서 일반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얘랑 0,0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 그러면은 거리 B는 분모 루트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이니까 1이랑 4가 되실 거고 00 xy에 때려 넣으면 된다는 거죠. 00 넣으시고 결국에 40만 남게 된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가 된다라는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루트 5분의 40 유리화해 주시면 결국에 답이 8루트 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되시나요? 가로등을 보기 위해서 최단거리를 걸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사실 딱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서 20m만 가면 보이는 건데 얘를 최단거리로 가려면은 이 B라는 점이랑 이 점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단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풀 수 있는데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축에 대입하셔서 우리가 직선과 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인데 11번 보시면은 지금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이다를 만족한다고 했고 두 직선 ax 더하기 by는 2랑 ax 더하기 by는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ax by고 ax by니까 이 두 직선이 평행하잖아요. 두 직선 평행하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일단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넘겼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했던 것처럼 분모에는 똑같이 루트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에 분자의 상수항의 차이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4랑 마이너스 2의 차이니까 결국에 분자에는 6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얘고 x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이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니까 얘가 결국에 루트 3분의 6이 그냥 되는 거죠. 그럼 얘 유리화하는 게 결국에 정답이 되는 거니까 유리화 해주시면 3분의 6루트 3 해서 2루트 3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에 했던 것처럼 분모에는 똑같이 루트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하신 다음에 분자의 상수항의 차이 생각해 주시면 풀 수 있어요. (12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에서 어쨌든 두 직선 기울기가 a인 평행한 두 직선을 알려줬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게 a, b, c, d를 잡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a, b나 c, d 보시면은 여기 a, b 이 길이가 결국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변의 길이 구해보시면은 또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일단 일반형으로 바꾸신 다음에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시고 여기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주시면 된다
써보시면 분모 똑같이 x의 개수 제곱에 y의 개수 제곱이니까 a의 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된다라는 거고, 상수항의 차이가 분자에 온다. 2랑 1이니까 상수항의 차이 1이 이렇게 분자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건데, 그게 결국에 이 정사각형의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 알면은 얘 넓이는 얘 곱하기 얘죠. 결국에 넓이가 a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5분의 1이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a제곱 더하기 1이 4가 돼서 5가 돼서 a제곱이 4라는 걸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2가 정답이 되겠죠. 결국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다. 되시죠? 그리고 이제 원방이거든요. 20페이지. 20페이지에 5번을 볼게요. (5번) 보시면은 직선이 하나 나와 있고 얘가 x축, y축이랑 만나는 점을 a, b다 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하나는 x절편이고 하나는 y절편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a랑 b를 x절편, y절편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는 건데, x절편부터 구해보시면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y에 0 넣으시면 2x-12는 0 되니까 x가 6인 거 구할 수 있죠. 결국에 a라는 점 x절편인 건데 얘가 6,0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거고, b도 똑같이 b는 y절편이니까 x가 0일 때일 거잖아요. 0 넣으시면 3i-12는 0 돼서 0,4다 라는 것까지 잡을 수가 있겠죠. 두 점 a랑 b를 구할 수가 있고,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a, b 라고 하면 얘가 지름이란 얘기는 일단 얘네들의 중점,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고, 동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심 a랑 b의 중점인 거니까 중심은 2분의 x좌표의 합, 동시에 2분의 y좌표의 합으로 중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심이 그럼 이제 3,2 된다는 거고, 중심이 3,2면서 반지름은 결국에 a랑 이 중심까지의 거리 아니면 중심이랑 b까지의 거리로 이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a가 6,0이니까 반지름 6,0이랑 3,2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x좌표의 차이 6이랑 3이니까 3 제곱 더하기 y좌표 0이랑 2니까 둘의 y좌표 차이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a랑 중심 사이의 거리고 그게 곧 반지름이다 라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r을 루트 13이다 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의 양 끝점은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의 넓이 결국에 우리가 파이 r 제곱인 걸 아니까 r이 루트 13이면 r 제곱은 13 돼서 13파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넓이가 되겠죠.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11번은 중심, 지금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원의 중심 다 구할 수 있고 반지름도 다 구할 수 있는 건데, 중심부터 해보시면 중심이
1,2a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때 반지름이 이제 요거에 루트 씌운 게 될 텐데, 그게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x축에 접한다 라는 거는 이렇게 있었을 때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y좌표 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져도 결국에 반지름의 길이랑 y좌표의 절대값이 똑같은 거니까 일단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중심이 1,2a다 라는 거는 여기 길이가 지금 2a다 라고 알려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2a다 라는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명확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질 수 있어서 제곱 절대값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게 지금 원의 표준형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가 r제곱인 거잖아요. 결국에 r제곱만 아니까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어쨌든 r제곱은 무조건 4a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r제곱을 알고 얘가 얘랑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x축에 접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똑같으려면은 이 뒤에 요게 0 돼야 되니까 우리가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b를 구했으면은 이제 이거 썼으니까 이거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점 마이너스 3,4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4를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랑 4 대입하셔서 성립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 3, 4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y에 4 대입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게 여기 4a 제곱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다. 정리 쭉 해주시면 4a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32가 4a 제곱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4a 제곱 날리신 다음에 16a가 30이다. 즉 a는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a 구하고 b 구했으니까 a 더하기 b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지름을 원의 중심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풀면 돼요. 맞네. 쉬었다 할까요? 숙제했어. 왜 안 올렸어?